오늘 목표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줄기와 잇그림에서 넘어가서 뭐였죠? 도수 분포표라는 친구까지 조금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교재 140쪽으로 가주세요. 자, 도수 분포표는요. 아까 우리가 했던 이 자료, 집에서 학교까지 걸리는 시간, 짧은 친구, 긴 친구 이렇게까지 있었죠. 그랬을 때 우리가 0, 2, 5, 1, 0, 1, 8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게 줄기와 잇그림이었잖아요. 요 그림 말고 또 다른 색다른 그림을 하나 더 배워보는 거예요. 이름은 조금 예쁘진 않아요. 도수 분포표인데 도수가 분포되어 있는 표입니다. 도수가 뭔지는 이따 얘기해 줄게요. 자, 도수 분포표는 특이한 게요. 이렇게 해요. 각각의 자료를 디테일하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구간별로 묶어서 어디부터 몇 분 때는 몇 명, 몇 분에서 몇 분 때는 몇 명 이렇게 구간으로 묶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0에서 30분 때 이렇게 묶어버리면 여기 있는 애 다 들어가죠. 8명, 8명. 이렇게 쓰면 의미 있는 자료일까요? 하나도 의미 없죠. 그래서 구간을 좀 적당히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간을요. 0에서 1, 1에서 2 이런 식으로 나누면요. 막 한 명씩만 들어가겠죠.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구간을 나누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0에서 10, 10에서 20, 20에서 30 요 정도로 구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0에서 10 사이에 누구 들어가요? 2, 5 들어가죠. 그래서 2명 개수를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여기 10 있는데 왜 얘는 안 세요? 요거를 고민해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중간에 경계선에 끼어 있는 애. 자, 1번, 2번. 10은 1번에 들어가야 할까요? 2번에 들어가야 할까요? 요거는 약간의 약속인데요. 10은 2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여기도 10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여기에 미만이라고 써줍니다. 그러면 여긴 뭐라고 써야 될까요? 10 들어가야 되니까. 이상이라고 써서 10 너 여기 안 돼. 여기 들어가야 돼. 라고 얘기해 주게 돼요. 그래서 도수 분포표를 그릴 때는 내 마음대로 구간을 나누되 의미 있게 나누는 게 중요하지만 반드시 첫 번째 구간에서는 이상 미만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매번 이상 미만 붙이기가 귀찮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만 써도 알아서 이상 미만이 다 적용돼요. 그러면 우리 자료에는 20이 없지만 20분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기가 아니라 미만이니까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친구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 같아요. 선생님 뭐하러 이렇게 이상 미만 표시를 해요? 그냥 애초에 여기 9라고 쓰면 되잖아요. 여기도 19라고 쓰고. 그러면 굳이 겹칠 일도 없는데 뭐하러 이상 미만이라고 귀찮게 지저분하게 써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누구를 커버해 줄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요. 나는 집에서 학교까지 9.5분 걸려.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는 수학적으로 9.5분 걸려. 9.5분 어디다 넣죠?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죠. 그래서 여기를 9.5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나는 집에서 학교까지 9.7분 걸려. 이런 애는요? 또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10 직전까지는 다 여기다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10 미만 이렇게 써주면 10은 여기 못 들어가도 9.99분까지는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귀찮더라도 이렇게 이상 미만으로 꼭 표시해 줘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간을 잘 나눴어요. 그 구간에 따른 학생 수를 한번 딱딱 넣어 봅시다. 자, 아까 했어요. 0분에서 10분 사이 어디예요? 여기 2명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 돼요. 명은 여기 써 있기 때문에 알아서 적용이 됩니다. 자, 10에서 20 사이 정확히는 10분 이상 20분 미만인 거예요. 하나, 둘, 셋. 3명 있었어요. 마지막 20분 이상 30분 미만인 학생 하나, 둘, 3명 있었어요. 그리고 도수분포표는 항상 마지막에 합계를 적어줍니다. 몇 명이에요? 8명에게 조사했어요. 이렇게 적어주는 게 도수분포표의 핵심입니다.
자, 도수분포표는 조금 규칙이 많아서 기억할 것들이 많아요. 일단 좀 의미 있게 구간을 나눠야 되는 게 포인트고요. 이상 미만을 제일 처음에 써줘야 된다는 거 두 번째 포인트. 또 하나는요. 여기 굳이 2붙어 있는데 0부터 쓸 필요 있어요, 선생님? 자료가 2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라는 질문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얘네 구간 사이는 8 떨어져 있죠. 여기는요. 10 떨어져 있죠.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똑같이 떨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한번 8로 갔으면 계속 8로. 내가 처음에 10으로 갔으면 계속 10으로 떨어뜨려 줘야 되는 게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용어 설명을 조금 할게요. 선생님이 아까부터 얘기했던 구간으로 나눈다는 거. 이거를 구간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요. 계급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게임 많이 하죠? 레벨업 하잖아요. 레벨이에요. 레벨. 각각의 계급.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각 계급에 몇 명씩 들어있는지 알 수 있죠?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도수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낸 표다. 그래서 도수 분포표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자, 용어 기억해야 돼요. 계급. 시험에서 이 도수 분포표에 계급이 몇 개냐 나왔어요. 하나, 둘, 세 개죠. 근데 계급이라는 말을 몰라서 틀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계급이라고 부르고 도수라고 부르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 계급을 우리가 여기에서 몇 분씩 뗐어요? 10분씩 뗐죠. 어떤 도수 분포표는 5분씩 떼기도 하고 어떤 거는 7분씩 떼고 막 그러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얘네 사이가 지금 10분씩 벌어져 있잖아요. 얘를 계급이 얼마나 널찍널찍 벌어져 있는지 계급의 크기라고 부른다는 거 기본 용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도수분포표의 계급의 크기는 10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요, 이렇게 어떤 점수, 수학 점수들을 가지고 와서 점수들로 도수들을 나열해 놨어요. 자, 계급은요, 뭐라 그랬어요? 일정하게 나는 구간이라고 했고요. 계급의 크기라는 건요, 양 끝값의 차, 여기서는 뭐예요? 10점 차이로 벌어지고 있죠? 그게 계급의 크기입니다. 계급의 개수는 뭐 3개니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용어면 충분한데 여러분 교재에 참고해서 한 가지 용어가 더 등장했거든요. 그 용어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계급값이라는 용어예요. 아마 가끔 등장할 거예요. 옛날엔 아주 중요하게 다뤘는데 올해부터는 이번 교육과정부터는 조금 축소된 개념이 있습니다. 자, 계급값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이 3명의 학생을 보세요. 이 3명의 학생은 80 이상 90점 미만을 맞은 학생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이 3명이 몇 점 맞았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81점, 어떤 친구는 87점, 어떤 친구는 89점 맞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셋 다 89점 맞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 사이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대표하는 값은 뭘로 해야 덜 억울할까요? 89점으로 하면 얘가 너무 이득이죠. 81점으로 하면 얘가 너무 손해죠. 그래서 그냥 공평하게 정중간에 있는 값 누구예요? 85점. 여기서는요 75점. 여기서는요 정중간 95점. 얘네들을 계급에 대표하는 값이라고 해서 계급값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가운데 값을 얘기합니다. 굳이 계급값의 공식까지 달달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알아는 두세요. 양 끝을 합치고 반으로 나누면 된대요. 가끔 계급이 이렇게 나오면 중간이 뭐야? 막 헷갈릴 때 더해서 나누기 2해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은 누가 봐도 정중간이 뭔지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급값이 중간값이다, 가운데값이다 라는 거 정도 알아두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수분포표에 대한 얘기는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문제들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개념 확인 문제 먼저 하나 풀어보면요. 이 자료,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자료래요.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부터 계급을 나누고 있어요. 계급의 크기가 몇으로 됐어요? 2만큼 벌어졌죠. 그럼 계속 2만큼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이상 8 미만, 8 이상 10 미만.
선생님 10까지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쓰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얘는요 10 미만이에요. 요 10을 커버해 줄 수 없어요. 이 10이 들어가려면요 10 이상 11? 안 돼요. 계속 2씩 하고 있기 때문에 12 미만 이렇게 가주어야 계급을 잘 나누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4 이상 6 미만은요. 여기 이렇게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 잘 표시되어 있고요. 6 이상 8 미만을 한번 찾아봅시다. 네모로 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5명 뭐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것만 적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8 이상 10 미만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8. 굳이 쓰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10 이상 12 미만 다 10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다섯 해서 5명이 있다 라고 찾아주는 겁니다. 그럼 총 합계는요? 둘이 10, 둘이 10이죠? 아, 20명에게 조사했구나 라도 알 수 있죠. 자,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도수분포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로 했죠? 그래서 교재 140쪽부터 준비해 주세요. 사실 배우기는 다 배웠어요. 그런데 도수분포표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하는 이해 단계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쭉 복습을 하고서 예제를 풀어보면서 이해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했었냐면 별량들을 조사했어요. 뭔가 나이대에 따른 그 사람이 몇 명인지 10세 이상 20세 미만은 5명 뭐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몇 살이세요? 쫙 조사를 하고 예쁘게 줄기와의 그림으로 정리하는 것도 했었고 도수분포표로 이렇게 구간을 일정하게 나누어서 그 구간에 들어가는 인원을 적어내는 걸로 표를 그렸었습니다. 자, 이 구간을 뭐라 그랬냐면 구간이라고 하지 않고 계급이란 용어를 썼었고요. 이 계급은 내가 처음에 10세 차이가 나게 했다면 계속 10세로 일정하게 유지돼야 된다고 했죠. 이걸 용어로 계급의 크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뭐였어요? 10, 딱 10살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 두 번째 계급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겹치지 않게 하려고 이상 미만이라고 제일 처음에 표시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두 번째 계급을 읽는다고 하면 어떻게 읽기로 했어요? 10에서 20이 아니라 다 들렸다 오는 거예요. 여기 생략된 거 10세 이상, 20세 미만 이렇게 읽어야 하나의 계급을 잘 읽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죠. 그리고 도수분포표는요. 요거는 꼭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개수를 세라라는 예시로 제공된 거고 각 계급에 해당하는 도수가 딱 숫자로만 잘 표기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합계를 적어주는 것도 도수분포표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것도 했냐면요. 우리 계급값이라는 것도 했어요. 그래서 계급의 대표. 자, 여기 있는 3명의 친구가 0세 이상 10세 미만인 건 알겠는데 각각이 몇 명인지 디테일한 정보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대표로 몇 살이라고 치자? 5살이라고 치자. 여기는 15살이라고 치자. 이렇게 계급의 중간값을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계급값 용어까지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